안녕하세요. 성능아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김지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HPV에 관하여 궁금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웠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HPV 감염 경로에 대해서 대부분 성관계, 성적 행위로 전파된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관계로만 전파되는 것이냐, 다른 경로는 없느냐, 있다면 어떤 경로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파트너에 대한 불신이 생기거나 억울하거나 의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논문에 소개되었던 케이스인데요. 어느 여성이 자신이 성관계에서 정말로 주의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HPV를 얻었는지 평생 고민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2명의 여성이 각각 단 1명의 파트너와 1년 전부터 처음으로 성관계를 시작했는데 CIN 3기를 진단받게 됩니다. 사실 CIN 3기로 진행이 되려면 HPV에 감염되고 난 뒤에도 수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접촉 후 감염이 되어서 검출이 될 때까지 1개월에서 8개월가량의 인큐베이션 기간이 있고요. 이후 병변이 생기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CIN 1기에서 CIN 2, CIN 3으로 진행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 경우에 성관계 이외의 감염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죠. HPV는 성관계 외에도 키스나 손가락으로 하는 접촉 등 피부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것인데요.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다수에게 동시적으로 옮기고 또 즉각적으로 감염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면역력만 충분하다면 감염이 되어도 소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를 진단받은 뒤에 2,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정상 회복이 되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일 수 있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무서운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 HPV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없애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대중적 시설로도 감염이 생길 수 있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장이나 변기를 공유하는 것으로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조트 안의 변기나 바닥에서 HPV를 검출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다만 HPV를 보유한 사람이 사용했던 수건이나 물건을 빨지 않고 같이 쓰는 것은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독이 제대로 안 된 불결한 의료기기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들은 소독을 잘 해야 하죠. 성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서도 HPV가 검출이 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HPV가 구강에도 있을 수 있고 성기와 항문에도 있거든요. 게다가 구강에 있는 HPV는 오래 서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끼리나 어른과 아이의 밀접한 접촉에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아기에게로 수직 감염도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도 HPV가 발견되는 것인데요. 물론 엄마가 HPV 양성이라고 모든 아기가 다 양성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2005년도에 2111명의 엄마와 2113명의 신생아를 토대로 한 조사에서는 감염률을 6.5%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직 감염률이 보고마다 달라서 적게는 5%, 많게는 72% 정도까지 다다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전파 경로는 알 수 없으나 HPV가 건강한 태반의 배리어를 통과하지는 못하고요.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되거나 아마도 출산을 할 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나 싶죠.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 수직 전파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제왕절개 자체가 HPV 감염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며 출산 후 아이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므로 HPV가 있다고 제왕절개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경우 엄마로부터 받는 면역력이 있고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생후 2, 3년째에는 자연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소수에서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난 뒤에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에게 잘 전달되고 또 아이 자체의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영양과 생활 환경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결론적으로 나에게 혹은 파트너에게 발견된 HPV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정확히 찾아보고 싶어도 여러 경우의 수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접촉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게 되면서 임신 준비를 위해서 혹은 결혼을 하기 전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나 HPV 소멸을 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수직 감염 얘기를 했고 아이들은 생후에 점차적으로 HPV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HPV 수직 감염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이 좋고 기존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있을 경우 임신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신 전에 치료를 받아서 모체의 면역력이 정상화되고 충분히 튼튼해져서 바이러스가 소멸이 된 뒤에 임신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이 아직 안 되었는데 혹시 내가 HPV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시도하기 전부터도 난임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HPV가 발견되었으면 더 염려를 할 수 있겠죠. 질염을 유발하는 임질균이나 클라미디아 감염의 경우에는 간혹 나팔관의 염증이나 손상을 일으켜서 난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HPV의 경우는 어떨까요? 임신에 대해서 상충되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2006년도의 논문에서는 HPV가 있는 여성은 시험관 시술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정상 여성보다 좀 더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20살에서 29살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조사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HPV가 난임을 일으킨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 595명의 여성 중 17.6%인 1961명의 여성이 고위험군의 HPV가 있었으나 이로 인해서 난임이 되었다거나 임신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임신을 못할 것이라는 염려는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